안녕하세요. 예류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오랜만에 재밌게 읽은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성예나 작가가 쓴 혼모노라는 단편 모음집인데요. 그 책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신기해할 만큼 기발한 상상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돋보이는 건 정말 세밀한 상황 묘사, 심리 묘사예요.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겪은 상황을 작가가 하나하나 다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만큼 성실하게 취재를 했다는 뜻이겠죠. 박정민 배우가 추천사를 그렇게 썼거든요. 뭐하러 넷플릭스 보냐? 성이나 소설 보면 되는데? 라고요. 그렇게 추천사를 쓴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설을 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좀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뜻밖의 저와 성예나 작가가 가진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매일 아침에 하는 운동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작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매트를 펴고 타이머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플랭크랑 스쿼트를 각각 5분 이상씩 한다고 해요.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뇌가 촉진돼서 글이 더 잘 써진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분도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걸로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장편 소설을 한 권 쓴다는 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지구력, 또 집중력,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키는 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달리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글을 쓰는 루틴을 오래오래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루키의 작품들은 어느 날 뚝딱 하고 탄생한 게 아니고요. 수많은 날들의 이런 루틴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탄생한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인 겁니다. 저는 뭐 소설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 루틴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운동 루틴을 해요. 한 1시간쯤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까 성장가가 한다는 뭐 플랭크, 그 다음에 스쿼트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고요. 제가 취미로 배우고 있는 발레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관절을 푸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다리를 옆으로, 앞으로, 뒤로 드는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발 뒤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짠 밀어내서 발끝으로 서는 그런 동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침마다 합니다. 처음엔 40분 정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발레에 관련된 동작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운동선수도 아니고 매일 1시간씩 운동 루틴을 한다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또 몸이 좀 안 좋거나 좋거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여행을 가서나 제가 이 루틴을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책을 출간하고서 아나운서 이금희 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금희 님이 제일 좀 재밌게 생각했던 대목도 바로 이 저의 운동 루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날마다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동작들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체육 선생님께서 저에게 체조를 하나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다리를 모아서 등을 이렇게 바닥에 댄 채로요.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되고 닿을락말락 하는 위치까지 다리를 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였냐면 선생님들이 뭘 하라고 시키시면 곧이곧대로 따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체조를 낑낑대면서 해냈던 겁니다. 어쨌든 그 결과 저는 날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습관의 힘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하는 그 운동 루틴 말고도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 공부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영문과를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기초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는 여러분 영문과에서도 영어 말하기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회화에는 통 자신이 없었는데 문제는요, 기자로 입사를 하고 봤더니 선배들이 야, 너 영문과 나왔지? 이러면서 외국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매면서 인터뷰들을 하다가 별 수 없이 저 혼자서 짬짬이 영어 말하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일이 바쁘니까 학원을 다니고 이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영어 라디오 방송을 제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에 틀어놓고 그것을 듣게 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을 캐치해서 조금씩이라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영어라는 게요, 이 팔다리를 쓰는 운동과 마찬가지여가지고 입으로 혀를 놀려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발음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아마 영어 회화 공부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그 발레 선생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이민을 앞두고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발레를 배우고 있던 한 발레 친구가 대뜸 예리님한테 물어보세요. 예리님이 영어 공부에 대한 책도 쓰셨어요? 라고 말을 꺼내신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딸아이한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경험을 담아서 엄마의 365일 영어 한마디라는 책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알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께서 반색하시면서 저 그 책 사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선물로 한 권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이 영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선생님께 처음으로 했던 얘기는 영어 공부도 발레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레도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영어 역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입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죠. 발레라는 게 평소에 저희가 쓰지 않는 근육을 마구 꺼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자는 참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영어도 사실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랫동안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은 영어 라디오 방송 대신에 여러 유튜브 채널을 돌아가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들을 정리해서 선생님께 이메일로도 보내드렸어요. 별도로 시간 내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린 건 운전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나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이 일을 할 땐 당연히 영어 유튜브 채널을 틀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저의 이 팁이 우리 선생님께서 미국 생활에 안착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있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번에 스필링하러 다시 만나요.